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왜 국민 권익금이 필요한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 권익금, 우리나라 공기업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공기관 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낙하산 인사를 다 막아버리고 전문가 위주로 경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성과급은 폐지하고, 이게 공무원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과급은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국민 권익금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국민 기업이고 국민 기관이죠. 국민 기업, 국민 기관이기 때문에 말만 공기업, 공공기관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현재 10%가 10%의 재산과 90%의 재산이 지금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평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저출산은 198개국 중에 198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 국민 권익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의 주권 그리고 국민의 이익이다라는 거예요. 국민의 당연한 주권이고 권리고 이익이 필요한 거죠. 국민 권익금. 그래서 공공기관 공공기업을, 공기업 공공기관을 그동안은 경영을 엉망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몰라요. 빼돌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성과급으로 가져갔는데 이거를 국민 권익금으로 돌려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국민 권익금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10%의 재산이 90%의 재산과 동일한데 앞으로는 0.003%의 재산이 99.997%의 재산과 동일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독점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국가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역할을 하면서 이걸 국민들에게 국민 권익금으로 나눠주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 권익금을, 이 국민 권익금이 국민주라든지, 전에 그 양성기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국민주 형태로 국민들에게 나눠줘서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 또 이용주 선생께서 말씀하신 의무소비 카드, 전에도 우리나라가 의무소비 카드를 한번 준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카드에다가, 신용카드에다가 뭐 25만 원을 언제까지 써라, 그 이후에 없어진다 해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무소비카드 형태라든지 국민주 형태로 국민들에게 나눠주게 되면은 국민들이 국민 총생산, 국내 총생산이 늘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가 노사 갈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 권익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국민 권익금. 그래서 이 국민 권익금 형태로 그동안 기본소득을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이재명은. 그런데 토지 보유세를 부과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기본소득이라는 게 공산당 이론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니, 정인태 교수님 그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것 같은데 왜 공산당 이론을 자꾸 얘기하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토지 보유세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이, 그러니까 또 이 기본소득당도 보면은 이 기본소득당이죠. 네, 여기도 토지 보유세를 받고 그리고 로보세를 받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자꾸 좀 뭔가 사회주의론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그 허경영 전 후보가 국민 배당금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친자유민주주의적이고 친시장경제적인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알래스카주에서는 기본소득을 국민 배당을 했습니다. 이게 4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대선 때 국민 배당금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MBN 뉴스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늘궁과 청와대, 허경영 때문에 돈 잃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늘궁에 대해서 계속 나오면서 이 지금 뭐 허경영 후보가 신인이라고 불리고 있고 뭐 공중부양 축지법 이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그리고 축복은 100만원, 백국 명패는 300만원, 1억 원을 내면 대천사 칭호 등을 받는다, 이런 식의 이게 이제 사실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축복은 100만원, 네, 또 백국 명패 300만원, 1억 원을 내면 대천사, 이게 대천사 뭐 백국 명패, 이 백국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천국 개념인 것 같아요. 백국 명패 또 축복,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허경영 이 전 후보가 정치인 허경영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상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이상한 평가를.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SBS 연예뉴스에도 궁금한 이야기, 뭐 허경영, 대한민국 여자는 다 뭐뭐다, 나는 하늘궁의 주인이자 천신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천신 뭐 이런 개념으로 자꾸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매일 종교신문에도 보면은 허경영은 백궁에서 온 신인이다, 백궁 티켓이 300만원, 대천사 등록비가 1억 원이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런 기사들이. 또 대천사 되려면 1억, 허경영 하늘궁서 무슨 일이, 이런 얘기. 허경영당 출마하면 백궁 포인트를 준다 해갖고 백궁 레벨을 올려준다, 이런 얘기들. 그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대선 홍보 전화에 억대 쓴 허경영, 초호와 하늘궁을 짓는다, 뭐 이렇게 또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이 정치는 정치적으로 흘러야 되거든요. 저도 뭐 서울시장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 허경영 후보의 정책을 지지를 했죠. 그 3.3 정책이라는. 그런데 자꾸 뭐 백국 명패, 대천사, 뭐 축복, 천신 뭐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저도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영상도 이거는 선거 전략으로는 안 된다, 그냥 뭐 하늘궁을 홍보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되겠지만 이건 선거 전략은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선을 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도 이 국민 배당금이나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본소득은 이재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토지보유세 얘기를 하고, 기본소득당이 토지보유세, 로보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뭔가 좀 반자본주의적, 반자유민주주의적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자꾸 받고, 국민 배당금은 참 정책은 좋은데 자꾸 천신이니 백국명패니 뭐 대천사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국민들에게 이게 스며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며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국민권익금, 국민권익금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저는 국민들에게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주권, 그리고 이익, 이 국민권익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 국민권익금을 끊임없이 알려야겠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엄청난 서민 대재앙이 올 텐데 이 재앙을 막아내는 길이 국민권익금을 통해서 알려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